안녕하세요. 젠틀코리안의 제프리 신희철 테일러입니다. 오늘 제작진들이 이렇게 저를 이제 납치해가지고 제 인생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테일러 일을 한 지 한 10년 정도 된 테일러입니다. 88년생, 34살이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바야흐로 고등학교 때 미대 입시를 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상명대학교 산업디자인과를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디자인이 너무 좋았었고 자동차가 너무 좋았었고 오토바이가 너무 좋아서 그런 디자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거기에 입학하게 되는데, 저는 옷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옷을 어떻게 입고 매치를 하고 스타일링 하는 거를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둘 중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대학 입시를 바로 가고 나서 군 휴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입대를 하게 돼요. 그냥 OT만 하고 바로 입대를 하에 되는데, 군대에 있을 시절에 잡지를 꽤나 많이 봤습니다. 보면서 나도 이런 옷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정말 이런 옷을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점 바뀌었던 것 같아요. 뭐 자동차를 좋아했던 그런 기억들, 오토바이를 좋아했던 그 기억들이 옷에 점점 이제 관심을 더 가져가게 되면서 나는 좀 멋있는 옷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좀 많이 바뀌게 됐죠. 그러고 나서 군대 전역을 하고 나서 대학교 칼복학을 하게 되는데, 제가 공부하는 게 제가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했던 그런 뭐 선 연습이나 나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옷인데 이게 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도 안 나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1학년 1학기를 마무리를 짓게 되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죠. 이제 나는 이게 아닌 것 같다. 옷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버지는 이제 노발레발 하시죠. 아버지 어머니께 저한테 뒷바라지 해주시고 정말 고마웠지만 난 이거 하고 싶다 울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도 도움을 안 줄 테니까 너가 알아서 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시절에 뭐 이제 애플샵 새로 오픈한 뭐 프리스비에서도 알바하기도 하고 한 4개월, 6개월 그 정도 하면서 자금을 모았죠. 이제 쇼핑몰을 오픈을 하려고 그 시절에 이제 마음 맞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수트를 떼와서 동대문에서 판매를 하는 그런 쇼핑몰을 했었어요. 뭐 클래식한 것들을 워낙 좋아했었으니까. 근데 판매를 하면서 뭐 물론 매출도 안 좋았지만 옷을 판매하면서 좀 회의감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옷을 파는데 안감이 막 해지고 내가 입는데도 안에 들어가는 뭐 부자재나 이제 겉면이 이제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물건들을 팔면서 나는 진짜 제대로 된 옷을 팔고 싶은데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막 블로그를 막 찾아보게 되죠. 네이버에 검색을 하게 되고 진짜 좋은 옷이 뭔지 그리고 제대로 된 옷이 뭔지 이걸 찾아봤을 때 테일러라는 직종을 그때부터 찾게 된 거죠. 나는 이런 정말 최고의 옷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내가 한번 제작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테일러 아카데미라는 곳을 찾아가게 돼요. 그때는 국비에서 이제 지원을 해줬던 그런 아카데미였는데 뽑는 기수가 아니었는데도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그냥 옆에서 그냥 보고 싶다. 그 원장님한테 보고 싶다. 경험하게 해달라. 그냥 무작정 찾아갔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와보라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수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쳐다보고 이제 미싱을 타고 있으면 미싱이 이제 비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옆에서 미싱을 어떻게 타는지 옆에서 이제 눈여겨보다가 미싱을 한번 타보기도 하고 바느질을 해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공동에 있는 테일러 샵에 취직을 하게 돼요. 취직을 하면서 거기 뭐 소일거리 거기 대표님 재단사가 작업을 해주면 그 북창동에 있는 일감을 넘겨주면서 그런 일을 이 작업 용어 시장에서는 꼬마라고 하거든요. 꼬마 생활을 거의 한 6개월 정도 하게 되죠. 재단 하는 거를 이제 쳐다보기도 하고 뭐 웹상에 제가 이제 홍보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다른 양복점에 스카웃돼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세일즈도 하고 저녁에 일 끝나면 공장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한 1년 반 정도 했어요. 선생님들이 일 끝나면 저희에게 뭐 바지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작업하는 걸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바지 메이킹을 한국에서 어느 정도 배우고 그러다가 진짜 심층적으로 더 파헤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오리진이 뭔지, 이 양복이라는 게 우리는 일본인들한테 배웠지만 어느 나라부터로 왔고 정말 이 재단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완성이 되고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서 제작을 했는지 되게 좀 1차원적으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곳이 영국이라는 나라인 걸 알았고 영국이라는 테일러링 그 시장을 좀 많이 검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여기로 가서 제대로 된 문화 그리고 제대로 된 학습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한국에서 5년 정도를 배우고 영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그 뒷받침에는 제 와이프가 있었어요. 테일러라는 이 직종을 시작하기 전에 와이프를 아르바이트 할 때 직장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제 꿈에 서포트를 많이 해줬고 서로 약속을 했죠. 영국을 가기 전에 와이프하고 그 사랑의 결실을 맺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하고 가게 돼요. 아무것도 없었죠. 제 부모님은 조그만 가게를 하는 좀 많이 장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좀 흙수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유학 생활에 한 푼도 저한테 이제 도움을 못 주셨었고 제가 노가다를 해서 유학 자금을 한 3천만 원 정도 모아서 결혼 자금과 유학 자금을 마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영국을 같이 떠나게 됩니다. 아무 연고지 없이 영국에 뭐 따로 연락을 하고 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력서 40장만 들고 가게 됩니다. 영국에는 세빌로우 거리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소공동처럼 양복점들이 한 거리에 모여 있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가게 되면 열 몇 군데 이상 테일러샵이 있어서 이력서만 들고 제가 제작한 옷을 들고 나 여기 일하게 해달라고, 나 여기 정말 배우고 싶으니까 이 동양인이 조그만 동양인이 와가지고 해달라고 하니까 문적막대를 하죠 막. 그런데 고마운 사람들도 꽤나 많았어요. 이 샵 가봤냐? 저 샵 가봤냐? 어떤 옷을 좋아하냐? 그렇게 물어 돌아 이런 세빌로 양복점에 납품하는 그런 메이커 밑에서 일을 배우게 됩니다. 그 시절에도 와이프가 한 달에서 2달 정도 같이 와 있었을 때 아기가 생기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는데 와이프는 제가 이제 배우는 동안 출산을 하러 또 한국에 또 가야 되는 입장이었고 와이프가 한국으로 떠나고 저는 영국에서 홀로 이제 배우다가 와이프는 혼자 출산을 준비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죠. 거기에 바탕이 되는 거는 처가 쪽에서 좀 많이 저한테 도움을 주셨어요. 와이프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아기를 잘 낳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애 낳았을 때 나이가 28에 결혼했으니까 그때 29이었죠. 29일 때 아기를 낳게 되죠. 아기를 낳을 때는 제가 한국으로 잠깐 한 달 정도 와이프 산후조리하는데 도움을 줬었고 산후조리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죠. 그때도 돈벌이가 안 됐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때 뭐 한국에 있을 때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고객님들한테 조금씩 제작을 하면서 그렇게 좀 했었고 그리고 또 노가다 생활도 좀 했었고요. 다시. 근데 제가 제일 미안했던 거는 와이프한테 출산했을 때 제가 와이프 곁에 없었어요. 제가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에 출발을 했는데 당일날 제가 비행기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가는 그 날에 없었던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미안함이죠. 비행기 안에서 다시 이제 한국에 도착했을 때 아기를 낳았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한 달 정도 산후조리하는 거를 도와주다가 다시 영국으로 넘어갔는데 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너의 자리는 다른 사람이 꿰차고 있으니까 넌 필요 없다. 그래서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 문화생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고 저는 그 위기를 어떻게 보면은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절엔 되게 힘들었지만 그 시절에 대학교를 다니는 그 친구 학교에 미싱도 이제 빌려서 쓰면서 제 기술을 다질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양복점들에 다시 그 제 이력서를 넣었고 그 중에 굉장히 생각이 오픈 마인드를 가진 사장을 만나서 그 샵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세빌로우 샵에서. 그 샵 이름이 캐드 앤더 댄디라는 곳이었고 그때가 딱 20대에서 30대 넘어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경험이었고 그리고 저한테는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
처와 자녀는 한국에 있고 저는 그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많이 안 들었어요. 이 직종을 가지고 영국에서 어떻게든 인정을 받고 자리를 잡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아침 뭐 8시, 9시에 출근하면 한 12시, 1시까지 작업을 하고 집에 가는 생활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 넘게 하게 됐었죠. 진짜 한 번도 앉지 않고 일거리를 주면 그 다른 영국인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2배, 3배 일을 하니까 저한테 기회를 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미안한데 제가 그 사람들의 일을 제가 전부 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해고를 하고 저만 고용을 해서 헤드 테일러 커터가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절에는 제가 그 워킹 홀리데이라는 비자를 가지고 있었고요. 한국인이 정말 성실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 없었고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노력을 했었죠. 그 가정이라는 그 책임감 하나로 더 인정받고 더 열심히 하고 악바리로 더 버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 처음으로 저한테 워킹 비자를 주려고 했어요. 워크 퍼밋 비자를 주려고 했었어요. 비자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브렉시트가 터지는 바람에 정말 힘들게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한국으로 돌아와서 비자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를 기다렸었죠. 근데 제 와이프와 자녀가 한국에서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이제 처가 쪽에도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는 제가 6개월만 기다려달라. 정말 6개월만 기다리면 내가 한국에 정착을 하든지 아니면 영국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든지 그렇게 약속을 했었고요. 근데 불행히도 영국 워크 퍼밋이 점점 연기가 되면서 안 됐죠. 그래서 진행은 되고 있었는데 와이프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국에 정착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굉장히 큰 양복점에서 제 커리어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서 마스터 1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였기 때문에 많은 고객님들이 찾아왔었고 많은 고객님들의 체형을 보고 제 패턴 그리고 기술을 연마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2년 반, 한 3년 정도 마스터 1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에스코티즈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마음 맞는 그 동생들하고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각자 가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진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못할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지금 코로나인데도 불구하지만 큰 순이익을 내고 있고 이 회사가 진짜 100%, 200%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고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큰 운이었었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제가 영국에 넘어갔던 것도 굉장히 큰 운이고 큰 바탕이 되었었고요. 다시 되새겨 보면은 되게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짓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20대 아무것도 없는 이 흉수저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영국에 가서 맨 땅에 헤딩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은 어떻게든 된다. 이거를 하나하나 이겨내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힘든 것들이 이겨내다 보면은 뒤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일이 아닌 게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저한테 정말 소중했던 제 지인들이 있었고 와이프가 있었고 처가가 있었고 저한테 기회를 줬던 영국 대표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힘을 내면서 할 수 있었던 거죠.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것, 힘들지만 이겨내는 것, 이게 제 바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시작을 해보고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하다 보면은 할 수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거든요. 저도 테일러로서 이 바느질과 이 미싱 타는 거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어요. 그 처음에 테일러 아카데미 들어가서 눈여겨보면서 미싱 밟아보고 바느질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나는 못하니까 안 돼. 나는 밑바탕이 없으니까 안 돼. 나는 가정 환경이 불우해서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꿈과 희망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저처럼 제가 뭐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루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힘든 이 젊은 분들 조금만 힘내시면 끝이 올 겁니다.
그 시절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꿈과 희망을 놓지 않기를 바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